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저자 야마구치 슈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철학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경영 및 인사 컨설팅 기업에서 활동 중입니다. 히토스바시 대학교 경영관리연구과 겸임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권의 책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50가지나 되는 다양한 철학적 개념이나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짧으면 3쪽 분량, 길어도 5장 정도에서 한 명의 철학자와 그의 사상 혹은 개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목적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독자들에게는 꽤 유익한 책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지식으로서의 철학적 용어를 알게 되는 것은 야마구치 슈 씨가 이 책을 저술한 이유의 절반에 해당될 겁니다.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생활 속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그 도구로서의 철학을 소개하였고 그런 방향으로 전략적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한 번에 다 읽고 곧장 책장으로 넣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개념들을 생각해보고 실제 삶에 적용시켜보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진정한 가치이자 완성된 독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50가지 철학사상 중에서 1장 사람과 관련된 철학적 개념들을 몇 가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1장의 핵심 개념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성격으로 표현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의 모습과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와 동호회 사람들을 만날 때의 모습이 또한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이중인격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일관된 성격을 갖는다는 게 여간 불편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구스타프 융은 페르소나, 즉 가면이라는 용어로 여러 가지 외적 인격을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 또는 자가 사회적 주의나 가치관에 의해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다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만 직장에 가서는 꽤나 신중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중마고우들에게는 욕도 해가면서 대화를 나누지만 동호인 사람들에게는 언행이 단정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뭐야? 다중인격자야? 그게 아니라 그것이 지극히 정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입장과 소속이 각각 다르므로 그 집단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 또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혹시 주변에 자신보다 개멋져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페르소나입니다. 그도 또한 다른 어느 곳에서는 나보다 개꾸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인생의 루저처럼 생각될 때가 있던가요? 쫄지 마세요. 가정에서는 가장 소중한 보석이며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70페이지에 4번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사실 토론 등을 하면서 상대를 설득시킨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론에서 누가 나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졌다 쳐봅시다. 뭐라 반박할 수도 없고 그냥 토론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항상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라는 생각이 뇌리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가 말빨에서는 너한테 졌다만 그래도 네 말대로 순순히 내가 인정할 것 같니? 그래도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간파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무기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영어로 로직, 논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논리적이지 않으면 상대의 공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일단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에토스, 영어로는 ethics, 윤리를 말합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투자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토스, 이것은 영어로는 passion, 즉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네가 열정적이어야 듣는 사람들도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연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예전처럼 강단에서 단상 앞에 서거나 의자에 앉아서 청중들에게 얘기하지 않죠. 서서 청중들을 응시하면서 얘기합니다. 훨씬 더 열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강연 분위기는 스티브 잡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독일어 아인필룽에서 왔는데 이것은 꿰뚫어 느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감성적이며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이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설득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세 번째는 7번 자유를 선택하기 위하여 지독한 고독과 냉정한 책임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는가?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영화를 보셨지요? 주인공 네오에게 그가 속한 세상이 매트릭스, 즉 가상세계에 깨닫게 하고는 두 가지 색깔의 알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만약 주인공이 파란 알약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매트릭스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빨간 알약을 선택하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실제의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기계가 지배하며 인간들은 기계들의 공격을 피해 숨어 지내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크고 작은 일에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선택은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택장이라는 말들이 가끔 들립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중세 유럽은 봉건제라는 계급제도였습니다. 시민들은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봉건제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근대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내던져버리고 파시즘,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에 도취되고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자유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통렬한 책임이 따른다. 이 고독과 책임을 감당하고 견디면서 더욱 진정한 인간성의 발로라 할 수 있는 자유를 끊임없이 갈구함으로써 인류에게 바람직한 사회가 탄생하는 법이다. 그러나 시민은 자유의 대가인 고독과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자유를 포기하고 나치의 전체주의를 택한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부여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 진정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혹시 스마트폰이나 SNS 등 예속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불확실한 시대임은 확실하다고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택하느냐, 예속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아와 교양의 강도에 달려있다고 저자 야마구치 슈는 에리히 프롬의 말을 인용하며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선택지는 다양하다. 그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주제 사람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야마구치 슈는 그 외에도 총 14개의 철학적 무기를 소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될 철학적 무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